전당대회니까 그나마 이 정도 하락이지 전당대회 끝나면 네.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1월미터 기준으로는 앞에 3자 찍을 것 같습니다.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운용사가 미래에셋이라고들 하거든요. 그럼 이건 결국 이해 충돌 아니냐. 야당 이번에도 좀 철면피다 싶은 게 레버리지 도입할 때 반대했었나요? 코스피와 경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부동산. 미국과 중남미 순방을 마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부동산과 증시 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과 증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거겠죠. 예, 지금 또 증시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부동산과 증시 상황을 점검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근데 뭐 온다고 답이 있어요. 오늘도 또 코스피 엄청 떨어지고 있던데. 떨어졌어요. 코스닥은 조금 올라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 변동성이 거의 뭐 그 코인 시장 저리 가라 할 정도. 맞아요. 도박장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주된 원인으로 레버리지 ETF 등이 꼽히고 있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여러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김용복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은 네. 국민들 속 벅벅 긁는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김용범에 대한 경질 없이 이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들 불만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인사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네. 물론 김용범 지금 사퇴시킨다고 갑자기 레버리지 ETF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적어도 그 정도로 강력한 의지는 보여줘야 된다. 어허. 부동산 폭등이나 실물 경기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자랑해왔던 유일한 성과가 반도체주 중심으로 한 코스피 급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신화가 흔들거리고 있고 7월 한 달 내 낙폭이 역대 가장 컸거든요. IMF를 초월했을 정도니까. 근데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김용범이라는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어디 언론 인터뷰할 때마다 진짜 일부러 국민들 약 올리려고 저러나? 진짜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경제 라인에 대한 쇄신이나 교체가 없이 그냥 꾸역꾸역 버티고 간다. 부동산 지금 더 안 좋거든요. 이대로 한 2달 지나면 역대 최장 서울 아파트값 상승 그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는 것 같아요. 보도 보니까. 그것도 진짜 머지않은 것 같고. 아무튼 네. 뭔가 강력한 인사 조치와 경제 라인에 대한 전면 쇄신 없이는 하락하는 지지율 막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전당대회니까 그나마 이 정도 하락이지 전당대회 끝나면 네.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1월미터 기준으로는 앞에 3자 찍을 것 같습니다. 아하. 자, 그렇다면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뭐 코스피는 더 내려갈 거다라는. 모르겠어요. 그 내려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박판처럼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는 게 문제의 핵심인 거죠. 네. 우리 대변인님. 네. 네. 아니 지금 뭐 올라가는 건 분노 게이지뿐이 없지 않나요? 세금하고.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 당연히 해야 되고요. 뭐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왜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잖아요. F4. 이게 F4 뭐냐면 이제 그 파이낸셜4 그래가지고 요 정책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한 대로 다 묶었어요.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이렇게 해서 F4인데요. 네. 이 라인 전부 징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서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그 책임을 왜 이거를 그 김용범 정책실장에만 머물면 안 되냐면 ETF 설계할 때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설계할 때 1월 달에 CEO, 증권사 CEO 다 불렀잖아요. 이 증권사 CEO 다 불러서 그 자리에서 뭐 했는지 이거 밝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 몇 명 정도 들어 있었는지, 증권사나 뭐 경제 협의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고, 이거 다 비공개거든요. 어느 정도 있었고, 그 안에서 주고받은 내용이 뭔지, 실명도 공개해야 되고요. 이제는 회의록도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감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금융위원회는 제도 설계하죠. 그리고 시행령 개정도 하죠. 네. 한국거래소는 상품 상장하고 심사하죠. 여기에 이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전부 감사 대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월에 증권사 CEO 딱 묶어서 소집 한번 하고 30일 날 그렇죠. 같은 달이었던 것 같아요. 1월 30날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에 대해서 도입하겠다고 입법 예고하고 입법 예고가 상당히 강력한 거거든요. 근데 입법 예고하고 2월 달에는 다시 이제 규제나 시행령 다시 개정해야 된다라고 또 김용범 실장이 말하고 4월 21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근데 국무회의 의결서 이제 이거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거 봤는데요. 거기에 진짜 이렇게 왜 우리 보험 약관 같은 거 보면 아주 쬐끄맣게 별표 쳐서 뭐 위사항은 뭐 소비자 본인이 스스로 점검해야 하며 뭐 이런 단서 조항 달잖아요. 네네네. 그거 달듯이 달아놨어요. 위험 부담이 있으므로 잘 적절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1시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주 깨알만하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무슨 시장 점검했다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저는 어쨌든 징계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징계권 안에 이것만 포함시키면 안 되고 국민연금 어떻게 운용했는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징계 대상, 뭐 감사 대상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보도와 이 네티즌들의 문제 제기가 요 며칠 나오고 있는데 네.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감원장 아들이 둘 다 지금 미래에셋에 근무 중이래요. 그런데 이 레버리지 ETF 총대 메고 판 깔고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운용사가 미래에셋이라고들 하거든요. 그럼 이건 결국 이해 충돌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거 제가 느끼는 온라인 여론 체감상 이거 지금 아마 경제부에서 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들 회사에 막대한 운용 자금이나 수수료 수익 몰아주려고 무리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정권 차원의 스캔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특히 3040, 50 세대 감도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에서 이거 제대로 수습 못하면 엄청난 스캔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하. 네, 우리 김수미 평론가님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 앞서서 얘기하셨던 거에 동의하고 특히 과정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연금 이건 사실 국민연금이 또 투자를 뭐 100% 다 공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좀 전반기에 이 리밸런싱을 미리미리 살짝씩 해줘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안 하도록 좀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데 근데 주가를 부양할 목적이었던 건지 좀 그렇게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밝힐 수 있는 데까지는 밝혀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근데 저는 야당이 또 좀 야당 이번에도 좀 철면피다 싶은 게 레버리지 도입할 때 반대했었나요? 안 했잖아요. 아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주식 전문가들도 반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쪽팔리더라고요. 저도 반대 안 했어요. 예, 아무 생각 없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 제가 생각 저 없었던 뭐라고 했냐면 2억 원이 4억 원 되겠네. 금융위원장 이름이 2억 원이잖아요. 2억 맞아요. 원이 4억 원인데 이따위 드립이라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뻥뻥 뚫렸나 좀 사회적 자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많잖아요. 그 2배 레버리지 ETF 뭐 3배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여러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2개만 도입이 된 겁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만. 네. 그럼 쏠림이 일어나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도 문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로도 제가 4월 달에 열을 올려가지고 코스닥에 투자를 했어요. 네. 잘 나갔어요. 투자한 종목들이. 네. 근데 5월 초가 되면서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레버리지 들어가셨어요? 아니죠. 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예. 그 주가들이 박살 난다는 거예요. 아, 예. 예, 그것도 좋은 기업들인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수급이. 그렇죠. 예. 근데 안 그래도 몰리고 있었는데 레버리지 도입되니까 더 몰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코스닥은 벌써부터 박살이 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태를 사실 초보인 저도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이치인데 근데 주식 방송을 제가 봐도 그때 레버리지 도입될 때 전문가들도 이건 막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을 저는 뭐 김용범 경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네.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도 자성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반성해가지고 스스로 한번 질타를 해줘야 책임자에 대해서도 몰아세워가지고 책임 묻고 경질하고 인사 교체하든지 정책 바꾸는 이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아하. 지금 이제 뭐 증시 얘기만 계속 해주시는데 부동산 얘기도 사실 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예. 부동산 점검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부동산에 대한 개편은 아마 세제 개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예측이 좀 들고, 국민의힘이 지금 레버리지 ETF 참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제안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예. 이것도 그렇게 별로 좋게 보시질 않겠네요. 국정조사는 해야죠, 뭐. 네. 국민의힘이 하자고 해서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국정조사를 하든지, 국정조사를 만약에 못한다고 해도 국회 상임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국정조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네,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저는 이제 레버리지 ETF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쳐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졌다고는 보는데,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또 두루두루 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레버리지 ETF를 또 없애기에는 좀 약간 애매하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하는 거는 비현실적인 방법이겠고, 네. 이게 좀 줄이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얄궂은 게 제가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네. 그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 이상 갖고 있으면은 레버리지를 할 수 있도록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걸 3,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근데 제가 무슨 우려를 했냐면 3,000만 원을 올릴 때 주가가 뛰면 어떡하나 위로. 그러면 실제로 지난 금요일에 하루에 1,000포인트가 올랐고 SK 하이닉스가 30% 올랐어요. 네. 레버리지 넣은 사람은 60% 벌었습니다. 그렇지. 근데 그날 레버리지 할 찬스다 했는데 예탁금이 3,000만 원이 안 되네. 이런 사람들 꽤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럴 때 있는 놈들만 더 벌고. 네, 이게 규제를 원래 이제 사실 사람들 피해 보지 말라고 규제를 해 놓은 건데, 네. 야, 나는 3,000만 원 없어서 못 먹고, 쟤는 3,000만 원 있어서 60% 먹고, 이러면 또 불만이 엄청 커지지 않겠냐. 근데 공교롭게 그 규제가 강화된 첫날에 SK 하이닉스가 30% 레버리지 60%가 되어버렸다. 네. 이것도 앞으로 좀 골치 아픈 것 같아요. 또 이게 또 주가가 뛰면 뛰는 대로 또 욕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서. 맞아요. 네. 네. 그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이렇게 돼버린다. 저도 진짜 타임머신 있으면은 레버리지 도입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증시 점검에 나서서 조금 변화가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뭐 멤버십 가입의 목표가 10명이 목표였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3719님께서도 멤버십 가입해 주신 거 진심으로 고맙습니다.